한 통의 전화.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는 제게 안도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대기업에 취업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아들이었기에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는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바쁠 텐데 무슨 일이야? 회사 일은 괜찮고? 네, 아버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힘든 일이 생긴 건가? 말해봐, 아들. 무슨 일인데? 아버지,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아주 좋은 투자 프로젝트를 알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아들, 딸 교육시키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죠. 투자? 그런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좋은 기회예요. 저 믿고 한 번만 투자해주세요. 한 달 안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면 나한테까지 부탁을 할까? 게다가 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니 믿을만하지 않을까? 저는 다음날 바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아들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인이라는 가면을 쓴 악마. 제가 당한 사기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지인을 통한 투자 사기. 놀랍게도 이 2가지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처음 아들의 전화를 받고 5천만 원을 보낸 후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정말 한 달 만에 1억 원이 되어 돌아올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됐니? 한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께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업무 때문에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통화했던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위조 기술을 사용한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저에게 아들은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더 좋은 기회로 복구해드릴게요.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제 아들을 미끼로 한 더 큰 사기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아는 동생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녀석이라 항상 제가 칭찬하던 동생이었죠. 형님, 들었어요. 형님께서 보이스피싱 당하셨다고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명수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형님,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형님이 잃으신 돈 제가 2배, 아니 3배로 복구해드릴게요. 명수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명한 IT 기업의 비상장 주식인데 곧 상장될 예정이라 상장만 되면 주가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명수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5천만 원. 그리고 그것을 복구해준다는 명수. 저는 명수를 믿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동생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속일까? 게다가 아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명수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명수가 보여준 화려한 수익률에 혹했고 결국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던 욕망의 끝. 저는 명수에게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명수는 매일같이 저에게 투자 내역을 보여주며 형님,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대박이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수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수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가 뜸해졌고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명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수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모두 후회할 겁니다. 명수는 작전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특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이 기회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탑승 기회예요. 1억만 더 투자하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명수의 말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1억 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이죠. 저는 결국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을 명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명수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수의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명수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수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제가 큰돈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저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저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명수가 보여주던 화려한 수익률은 모두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저는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깨달음. 3억 원을 잃었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후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걱정했고 저는 그저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명수를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맡겼을까? 왜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지? 말해봐. 혼자 감당하지 말고.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명수를 신고했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저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투자.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인의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스스로 철저하게 공부하고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나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욕심으로 평생을 쌓아온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인을 통한 투자 사기.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한방에 대한 욕망을 파고듭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 유형. 아들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가족의 목소리를 위조해 돈을 요구합니다. 지인 사칭 투자 사기 친분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 작전주 등 달콤한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챕니다. 예방 수칙. 자녀나 지인이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 투자는 의심하세요.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